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문제 삼아서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에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요. 명분 없는 몽리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이런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문재인 대통령과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문책 조치가 이루어져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야당의 명분 없는 몽리로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됐던 과거 사례가 이번에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보수 야당 이 두 곳에서 민정수석 해임 카드를 꺼내드렸어요. 이 협치 보이콧까지 지금 외치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이제 그 여야정 예. 상설협의체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예상을 뒤엎고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가 그동안 제일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협치란 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협치는 야당이 왜 여당 우리 좀 정부 하는데 안 도와주느냐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와줘야 된다 이걸 협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야당 입장은 그게 아니라 야당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된다. 네. 야당이 뭔가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의 협치를 서로 다른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오늘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이제 야당들이 그렇죠. 도저히 안 된다. 이 네. 사람은 부적격이다. 왜냐하면 이제 아들한테 뭐 두 살 아들한테 2천만 원을 갖다 준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다시 요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임명을 강행을 한 것이죠. 그걸 보면 최근에 뭐 유은혜 사회부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임명을 강행을 하니까, 네. 도대체 우리 국회가 왜 있느냐, 야당이 왜 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이 이 인사의 어떤 검증 담당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 출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사검증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 또 조국석이 이번에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느냐. 네. 정말 이번에야말로 조국석이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야당이 아하. 이런 보이콧 선언을 한 겁니다. 조수진 부장. 네. 사실 이 인사검증 실패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이 해임을 건의하는 게 두 번째잖아요, 벌써. 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이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을 맡아서 한 이후에 8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낙마했습니다. 아하. 유례가 없습니다. 인사 참사죠. 네. 거기다 이훈혜 사회부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고요. 그렇죠. 환경부 장관은 그 수많은 자질 의혹, 또 도덕성 논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야당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사안이 되면 누구라도 분명히 지금까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민정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한 번도 지겠다는 발언이라든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 한 번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 포털 사이트에 조국 서울대 교수 인사청문회라는 검색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워낙 예전에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 것이 아하.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네. 가령 2015년 2월 11일만 해도 나라 꼴이 엉망이니 내가 별 걱정을 다 해준다. 이러면서 국무총리 인선, 자질 의혹,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띄웠습니다. 아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글들을 본인에게도 비춰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국회에 출석해서 네. 도대체 인사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무엇이 패인이었으며 지금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야당이 협치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에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 법정 기한 내에 좀 끝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총님이 이렇게 찾아준 것은 그 취지와 뜻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 난망한 것이 대통령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 처리를 이 법정 시한 내에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김동연 부총리께서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자, 이현중 의원님. 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이 예산안 처리는 마무리하겠다. 이게 마지막 임무이잖아요. 지금 임기 지금 끝났지만 요거까지는 끝내고 지금 물러나겠다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분위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참 저도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뭐 실제로 근무를 뭐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경제부총리 상대로 해서 예산 문제를 그렇죠. 따지고 뭐 할 텐데 이미 사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 물러났잖아요. 물러났는데 이제 지금 나중에 지금 이제 임명될 동안 그동안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아무 권한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제 국회에서는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을 불러서 예산안 질의를 할 정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사실 예산철에 이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예산 자체를 이거는 뭐 무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산안 자체를 보면 이걸 빼고 넣고 하는 이런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걸 주도하는 홍남기 후보자는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분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타켓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물러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성태 원내대표 사이에서 계속 오간 말이 책임이란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경제부총리에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참 궁금하다. 네. 난감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예산 수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용인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랬죠. 8월에 교체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군사 합의 문제를 책임지게 하도록 하던 거.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협치라는 거는 그럼 따라오란 얘기냐. 네. 그리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의아함, 당혹감 이런 거를 당연히 표출하겠죠. 그래서 청와대도 비빔밥이나 탕평채만 먹는다고 해서 협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치 보이콧까지 지금 외치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이제 그 여야정 예. 상설협의체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예상을 뒤엎고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그렇죠.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가 그동안 제일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협치란 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협치는 야당이 왜 여당 우리 좀 정부하는데 안 도와주느냐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와줘야 된다 이걸 협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야당 입장은 그게 아니라 야당이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된다. 네. 야당이 뭔가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의 협치를 서로 다른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오늘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이제 야당들이 들어갔죠. 도저히 안 된다. 이 네. 사람은 부적격이다. 왜냐하면 이제 아들한테 뭐 두 살 아들한테 2천만 원을 갖다 준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다시 요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임명을 강행을 한 것이죠. 그걸 보면 최근에 뭐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임명을 강행을 하니까 네. 도대체 우리 국회가 왜 있느냐, 야당이 왜 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이 이 인사의 어떤 검증 담당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 출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사 검증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 또 조국석이 이번에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했느냐. 네. 정말 이번에야말로 조국석이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야당이 아하. 이런 보이콧 선언을 한 겁니다. 조수진 부장. 네. 사실 이 인사 검증 실패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이 해임을 건의하는 게 두 번째잖아요, 벌써. 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이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을 맡아서
한 이후에 8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낙마했습니다. 아하. 유례가 없습니다. 인사 참사죠. 네. 거기다 이은혜 사회부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고요. 그렇죠. 환경부 장관은 그 수많은 자질 의혹, 또 도덕성 논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야당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사안이 되면 누구라도 분명히 지금까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민정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한 번도 지겠다는 발언이라든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 한 번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 포털 사이트에 조국 서울대 교수 인사청문회라는 검색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워낙 예전에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 것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네. 가령 2015년 2월 11일만 해도 나라 꼴이 엉망이니 내가 별 걱정을 다 해준다. 이러면서 국무총리 인선, 자질 의혹,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띄웠습니다. 아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글들을 본인에게도 비춰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국회에 출석해서 네. 도대체 인사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무엇이 패인이었으며 지금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야당이 협치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에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 법정 기한 내에 좀 끝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부총님 이렇게 찾아준 것은 그 취지와 뜻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 난망한 것이 대통령 내정자 인사청문을 국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 처리를 이 법정 시한 내에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김동연 부총리께서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자, 이현중 의원님. 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이 예산안 처리는 마무리하겠다. 이게 마지막 임무이잖아요. 지금 임기 지금 끝났지만 요거까지는 끝내고 지금 물러나겠다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분위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참 저도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뭐 실제로 근무를 뭐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경제부총리 상대로 해서 예산 문제를 그렇죠. 따지고 뭐 할 텐데 이미 사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 물러났잖아요. 물러났는데 이제 지금 나중에 지금 이제 임명될 동안 그동안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아무 권한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제 국회에서는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을 불러서 예산안 질의를 할 정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사실 예산철에 이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예산 자체를 이거는 뭐 무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산안 자체를 보면 이걸 빼고 넣고 하는 이런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걸 주도하는 홍남기 후보자는 아직까지 인사청문회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분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타켓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물러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성태 원내대표 사이에서 계속 오간 말이 책임이란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경제부총리에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참 궁금하다. 네. 난감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예산 수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용인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랬죠. 8월에 교체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군사 합의 문제를 책임지게 하도록 하던 거.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협치라는 거는 그럼 따라오란 얘기냐. 네. 그리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의아함, 당혹감 이런 거를 당연히 표출하겠죠. 그래서 청와대도 비빔밥이나 탕평채만 먹는다고 해서 협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